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우리 나스닥 차익 매물이 좀 약간 있었죠, 장중에. 그런데 바로 덮어내는 중이에요. 현재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0.3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는 오늘 하루 종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들 나스닥 숏 비율은 여전히 한 80%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숏 비율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을 유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죠. 미국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이제 며칠 안 남겨 두고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숏 비율이 80%대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언제 끝을 낼 것인가. 개인들 숏을 확 잡아먹으면서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끝까지 만기까지 개인들 숏을 3개월 내내 집어넣게 만들고 끝까지 결제로 넘어가거나 롤오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이 포지션을 유지할 것인지 이번 주에 일정들도 많고 주요 관심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우리 장은 주요 섹터는 이제 오염수 테마가 좀 있었죠. 인산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인산가를 중심으로 한컴 라이프케어나 대정화금, 보라티알,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 테마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조금 약세였습니다. 바이오 지수를 아까 장중에 이제 카톡방에도 올려드렸고 장중에도 살폈는데 조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협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익히 계속 봐왔던 자리긴 합니다. 이 자리부터 만들어진 추세 하단부, 이 자리부터 계속 만들어온 이런 추세 하단부에 또다시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4월달에 오버슈팅 한번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정점을 만들고 지금 내려와서 다지는 기간에 또다시 추세 위협을 합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그대로 흘러서 첫 지지가 요 노란선 부근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과 그 다음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다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를 지켜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지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오늘 시장의 약세를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약바이오의 약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사실 오늘 가격대를 유지했던 것은 에코프로가 3%나 올라왔고 2차전지가 가격을 지키고 있었다. 그다음에 반도체들도 바이오에 비해서는 오늘 탄탄하게 그래도 반도체 지수 볼까요? 바이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저 밑꼬리 이 금요일에 돌파했던 자리를 그냥 얌전히 지킨 거죠. 떨어지지 않고 아침에만 좀 떨어지고 결국 자리를 지키면서 종합적으로 코스닥을 그래도 유지는 시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선물은 이제 거의 원웨이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좀 달았는데 3시 이후에 급격하게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날 시나리오를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변화의 예상 경로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나 중요한 거 두 번째, 금요일에 이제 마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항상 실시간으로 뭔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근데 분명히 금요일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솔직히 위클리 옵션을 크게 그렇게 막 신뢰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안 됐던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또 금요일만 거래가 됐던 거니까 초반 포지션 자체는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하방을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클리 옵션까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그림은 이제 맥스로 그려드렸어요. 그렇죠. 위클리 옵션을 앞두고 그 흐름까지 오버슈팅 한번 오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352.5라는 그런 라인 코스피 200 기준이니까 선물로 한 354 정도 되겠죠. 그 라인을 염두에 두고는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350을 찍고 선물 기준으로 또 350을 찍고 터닝을 했습니다. 350짜리는 금요일에 야간 선물에서 351까지 넘어갔었습니다. 야간에 351을 찍고 주간에 350 찍고
일단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도 한번 꺾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위클리 옵션에서 배팅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개인들이 기존 하방에서 상방으로 빠르게 변화를 했고요. 당연히 누적된 게 얼마 없으니까 금방금방 변하겠죠. 그래서 위클리 350 이상의 배팅 중인 개인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욕심을 위에다가 내고 있다. 언제까지요? 목요일까지. 그리고 그 뒤에 7월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또 있긴 하지만 몇 번 정도. 그 다음에 7월달 포지션은 중요한 흐름은 개인들의 풋 매도입니다. 개인들의 풋 매도가 쌓이고 있다라는 점, 요거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장중에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렸고요. 정혜원방에 좀 디테일하게 많이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요게 굉장히 무섭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7월 아직은 조금 많이 남았지만, 뭐 7월 만기까지야 뭐 이제 시작한 거니까, 6월 만기 뭐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으니까 지금 잔존일이 24거래일이나 남았는데, 23거래일 이렇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채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풋매도, 개인들의 풋매도 포지션이 좀 더 강화돼서 한번 강하게 흔드는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금융투자는 위클리 옵션에서 347.5 이하에서 수익권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위클리 옵션에서 변화가 양쪽으로 생겨서 개인과 금융투자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개인들은 상방 매팅, 금융투자는 하방 매팅. 그리고 이미 금융투자가 수익권으로 만든 그 구조에 들어왔죠. 현재 코스피 200은 344.57입니다. 이미 금융투자는 만들어 놓고 있고, 개인들은 여기서 많이 끌어올려야 돼. 오늘 내려간 만큼 올라가야지만 최소한 비슷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이걸 뺏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중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에 제가 언급드리는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익히고, 또 방송에서 또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장중 방송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시고 매매 적용하시거나, 뭐 그런 관점을 수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침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카톡방에 뉴스까지도 올려드렸죠. 개인들 수급이 오늘 당일에는 아침부터 매수와 상방으로 유인하는 기사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뭐 주말부터 진행됐던 것 같은데, 거의 뭐 금리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까 전에 그 기사를 좀 갖고 와서 좀 볼까요? 아침에 올려드렸던 시간이 언제였냐? 카톡방에서 올려드렸던 내용, 잠깐만요. 요거네요. 자, 제가 지금 올려드린 글은 이제 기사와 함께 써드렸던 내용이고, 카톡방에서 지금 복사해 올게요. 올려드렸던 건 이거죠. 그다음 기사 내용은 같이 볼까요? 잠시 기사를 띄워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였습니다. 자, 이 화면이 보이시죠? 연준 FOMC에서 금리 동결 기정사실이다. 증시 랠리 당분간 지속된다. 이거 근데 굉장히 위험하네요. 굉장히 기정사실이라는 단어, 이거 누가 정했을까? 그죠? 어떻게 기정사실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연준에서 뭐 연준 기조도 페드워치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페드워치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70% 정도에서 한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73% 정도인데, 그냥 70%라고 놓고 보면 30% 정도는 인상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30% 정도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금융시장에서 30%면은 굉장히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전에 캐나다 금리 깜짝 인상 이거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 증시 랠리가 당분간 지속된다, 이거 아침부터 올려주면서 개인들 매수를 계속 유인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몇 시야? 되게 아침 일찍 올려드린 건데, 이게 10시 정도네요. 이런 기사들이 오늘 계속 개인들 매수가 강할 때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 기정사실이라고 보기엔 무리입니다.
저 이거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확률이 10%가 안 되더라도 그 10%가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30% 비중, 물론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률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한동안 유지하고 있는 확률 퍼센테이지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7대 3 정도예요. 충분히 30%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인들한테 계속 시장에 매수를 유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원에 가까운 선물 매도를 장중에 만들고 3시 이후에 7,700억까지 줄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당일 기준으로 선물 9월물을 얼마나 익절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한 20억 가까이는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원래 20억 정도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다시 사들이면서 조금 그 폭을 17억대 18억 정도로 좁혔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사주는 가운데 차익 실현을 조금 했어요. 오늘 약 7,700억을 던지면서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달릴 수 있겠죠. 내일 당장 이거 덮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30%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0%인 금리 동결이 확정된다고 한들 여기 기사가 아까 얘기했던 증시 랠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 따져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연초에 3월달에 있었던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있었던 FOMC는요, 인터뷰의 주요 관심사가 금리보다는, 물론 금리도 있었겠지만 금리보다는 은행 리스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무시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은행 파산 사태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 파산 사태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좀 벗어나 있고 이번에는 더욱더 통화 정책 관련한 인터뷰들이 기자들이 많이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70%인 확률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든 30%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다음 후속 그날 새벽 시간에 있는 파월 의장 인터뷰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뉘앙스까지 살펴서 더 그 다음날 시장 반응까지, 그날 미국 증시 반응과 그 다음날 우리 증시의 수급 반응, 시장 반응을 살핀 다음에 내가 갈 길을, 포지션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너무 위험한 베팅은 삼가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간단히 이번 주 증시 시나리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 일정 체크하셔야죠. 월요일 뉴욕, 오늘이죠. 오늘 뉴욕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있고요. 내일 CPI, 수요일 PPI, FOMC,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22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렇게 이번 주에 변동성이 가득한 그런 장세, 변동성에 취약한 그런 장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든지 확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소멸될 때까지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상방으로 가는 시나리오와 하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오늘 음봉은 전일 양봉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이 강력한 추세를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 라인. 다만 내일 또 한 번 떨어지면은 이탈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내일 중요하겠네요. 내일 이 추세를 이탈해 꺾느냐, 아니면 나스닥이 오늘 강하게 마감을 해서 갭 상승 후 이런 식으로 커버하면서 다음 상승까지 준비를 해 나가느냐, 그리고 FOMC 결과 시장의 좋은 방향으로 발표가 됐을 때, 그리고 기자회견도 그렇게 흘러갔을 때 추가 상승으로 오버슈팅으로 가느냐, 기로에 놓여있는 건 내일이 되겠죠.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그래서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미국 증시 영향이 내일 우리 증시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일 그러지 못해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차익 실현하고 내일은 반대로 금융투자가 차익 실현하면서 자신들의 위클리 옵션 포지션 347.5 밑으로 더 확고히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 물론 오늘 종가에 뭐 이렇게 투신이랑 금융투자랑 교환을 한 대량 물량은 사실 내일 다시 채워지기 쉬워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뭐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계속 왔다 갔다 종가에 베팅하는 거 또 체크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앞두고 무리하게 내가 이것처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 동결을 하면 상승을 크게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크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1대1적으로 매칭을 수학과학 하듯이 매칭을 시키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다음 내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갑자기 확률이 낮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다음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엇갈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지션을 굵직한 포지션을 잡기 전에는 FOMC라는 불확실성을 한번 보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변동성 굴곡이 좀 있을지언정 한번 지켜보고 완전히 흐름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에만 좀 반응을 하지 특별하게 너무 겁을 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 오버슈팅 나는 것들만 현금화해두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이거는 깨져서 이건 뭐 예를 들어 악재가 막 크게 발생해가지고 이건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네, 그런 것들 각자 계좌에서 오버슈팅 나오는 것들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카톡방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010-8719-2757 문자 카톡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